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제가 사실 3연패 토트넘 맨시티를 만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토트넘은 저희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이거 연패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그렇죠. 상당히 좋지 않다. 베탄쿠르까지 부상당하고, 아스톤 빌라전 같은 경우는 전 중계를 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네, 그쵸.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고 워낙 결정적인 어떤 장면에서의 마무리의 아쉬움 그런 거는 계속 드러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스쿼드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줬다고도 볼 수 있고요. 우도기 선수의 역할도 조금 바꿔줬고 우도기 선수가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해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로셀소 선수가 우리 험팽님처럼 로셀소 선수가 이날 벤탄쿠르랑 같이 이제 선발 출장을 했죠. 그래서 빌드업 시에는 포로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도기 선수가 아예 높은 위치로 빌드업 시에 들어가서 하프스페이스 높은 위치로 공격 가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을 간수하면서 컨트롤이 좋은 벤탄쿠르나 로세소 같은 선수가 같이 볼에 관여를 해주면서 공격 빌드업 작업을 해주고 포로는 인버티드한 롤 수행하고 이러면서 기존에는 이제 풀백들 우도기 같은 풀백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서 빌드업이 되면서 2, 3 좌우의 풀백들이 같이 이렇게 빌드업이 됐었는데 이날은 우도기는 아예 쭉 올라가고 로셀소가 이제 중앙에서 역시 아무래도 상대의 압박에 대한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빌더 볼 간수를 잘하는 운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이게 압박도 잘 되고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들이 조금 시야가 조금 더 그게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 시야도 좀 좁아지고 그리고 모처럼 들어가면 의욕은 앞서는데 아무래도 동료랑 이렇게 딱딱딱 해봤던 어떤 그러한 호흡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브라이언 힐이 아무래도 찬스는 좀 많이 잡았는데 여기서 마무리 크로스던 또 본인 슈팅 기회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욕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제가 보면 그래도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쿼드가 많이 망가져 있는 부상자가 많고 또 로메로 선수도 이제 시티전까지는 징계죠. 네. 그래서 못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힐 같은 선수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클루세스키 선수는 이날 약간 중앙에서 세컨 스트라이크처럼 역할을 했고 브레넌 존슨이 오히려 오른쪽 윙어 역할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라인을 타는 최전방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또 수비는 근데 조금 경기 시작할 때 벤 데이비스랑 에메르송이 선발이길래 다이어를 쓰지 않는구나.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아스톤 빌라도 역습에 능한 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구나. 그래서 에메르송 벤 데이비스를 놨는데 역시 불안하죠. 손흥민 선수는 골을 계속 넣었는데 이제 옵사이드가 됐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벤탄쿠르 선수는 정말 불운하게도 또 캐시에게 차진 당하면서 또 부상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호이비에르가 들어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1대1로 들어가서 아주 멋지게 골을 넣었던 장면 있죠? 옵사이드 라인에서. 그때도 사실은 호이비에르가 첫 터치에서 바로 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원래 손흥민 선수가 그 타이밍에 뛰거든요. 그 라인 타서 손흥민 선수는 그 타이밍에 되게 잘 뛰어요. 라인 부수는 근데 한 번 잡았다가 줬어요. 호이비에르가. 한 번 잡았다가 주니까 옵사이드 걸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복귀를 하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히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갑자기 호흡을 잘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탁탁탁탁탁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지금 시스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판더벤과 로메로가 있을 때는 여기서 눌러줄 때 나가서 미리 끊는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고요. 네. 내려섰을 때도 지역 방어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두 줄로 약간 이렇게 내려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제 비수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선수 판더벤 로메로가 있을 땐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네. 순간적으로 딱 붙고 그 다음에 이거 좁혀주고 한쪽은 또 돌아가는 선수를
또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 들어가 주는 게,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쓰는 표현, 존 프레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지역 압박을 같이 잘하는 선수들인데 벤 데이비스랑 에메르송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보니까 그 올리 워킨스에게 골을 또 허용할 때도 그때도 원투 패스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뒤에서 그냥 지켜보고 오는 거예요. 툭툭툭 들어가는 원투 패스에 여기서 이제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또 오히려 저런 경우에는 다이어 같은 선수가 오히려 날 수 있겠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 없으니까 그나마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장면에서는 약간 센터백을 많이 본 선수들이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원래 지금 1군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아쉽고 이 부분은 이 선수가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아쉽고 그게 계속 보이는 거죠. 셋피스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셋피스에서 실점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일단은 피지컬적으로도 대인 방어를 할 때 돌아뛰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마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 센터백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명 간의 어떤 익스체인징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셋피스 수비를 하는 방식이 제가 보면은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다. 이 경기는 내용적으로는 저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뭐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철학을 약간 수정을 하면서 지금 멤버에 맞춰서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안 되고 또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가 약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경기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계속 나섰잖아요. 닭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수비 라인까지 올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게 잘 먹혀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60분 이후부터 체력이 조금 급격하게 선수들이 이제 그 떨어지는 부분,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환이 많은 축구를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에메리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팀들도 상당히 빠른 전환, 높은 위치에서 그 지점부터의 압박, 그리고 지연, 그리고 다시 전환, 조금 리듬감 있게 가고 또 공격할 때는 또 팍 힘을 주고 해야 되는 어떤 노하우들이 아직은 부족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이런 경기를 하면서 호흡을 스스로 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일 잘해줘야 될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보면 센터백 2명, 그 다음에 홀딩,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에서는 이러한 측면 풀백,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다시 방향 전환을 위한 리턴 패스가 들어갔을 때 그 호흡 정리들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원투 패스에 의해서 꽤나 보여주시네. 원투 패스에서 올리 워킨스에게 실점을 할 때도 호흡 정리가 안 돼서 좀 쉬는 타이밍에 그냥 당한 거야. 딱 거기에 호흡 정리가 돼서 템포가 좀 같이 순간적인 부분 압박도 하고 하는 템포였으면 그걸 안 먹었죠. 근데 애들이 막 하다가 이제 조금 쉬자 딱 하는데 그 사이 공간 들어온 거야.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교체 타이밍을 보고서 교체를 해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으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치는 굉장히 좋고 원하는 축구는 맞지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뎁스가 마련이 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경기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구는 백업이 지금 이제 5명 교체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백업 자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제 체력적으로 밀어붙여서 계속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후반, 중반 이후에도 이제 힘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이제 좀 부족하죠. 확실히 토트넘이. 그럼에도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는 수치에 있어서도 점유율이나 뭐 슈팅, 유슈팅, 특히 우리 팬들이 요즘에 많이 또 기록적으로 얘기하는 XG 값. 그 XG 값이 토트넘이 올 시즌 경기 중에 가장 높았어요. 2.3이 넘었죠. 그만큼 결정적 기회가 또 많았던 경기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경기를 그런 식으로 내줬어요. 근데 사실 연패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선수들이 요 멤버들이 또 수업료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이렇구나. 내 축구가 이 정도의 템포에서 이 정도의 전환 횟수나 이런 정도에 가지고는 후반, 중후반 이후에 힘들 수 있구나.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센터백, 지금 결정력이 좋지 않으니까 공격진 또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보강에 대한 생각도 확실히 하고, 그거를 보드진에게 또 의견을 제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빨리 선수들이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상자들이 워낙 많은데 파페사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죠? 파페사르도. 그리고 비수마는 복귀를 하죠? 네, 비수만 복귀하지만 로메로는 맨시티 원정까지 징계고, 기존의 판더벤, 메디슨, 또 추가로 부상을 당한 벤탄쿠르 또 추가 부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맨시티 원정에서 글쎄 어떤 멤버들이 나올지, 비카리오 키퍼에 우도기 그리고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다이어 선수로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트피스 수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수비의 대처에 있어서 느꼈지 또 한 번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을. 그리고 포로 선수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호이비에르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셀소 선수가 지난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로셀소 선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하거나 허리도 도와주는 역할을 그대로 시키면서 브레넌 존슨, 쿨셉스키, 손흥민, 브라이언 힐은 일단은 조금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로 베스트를 꾸리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근데 브라이언 힐도 이번 경기 전에는 외신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활동량 의욕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경기는 순간적인 판단, 호흡, 판단. 네, 그다음에 정교함,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 경기는 브라이언 힐이 가지고 있는 좋았을 때 모습을 많이 보여주질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브라이언 힐을 빼고 베스트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특히 맨시티 원정은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4-2-3-1처럼 조금 더 공격적인 스쿼드로 나서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허리 라인 숫자를 조금 더 늘린다면 로셀소를 약간 허리로 배치를 해서 결국은 브라이언 힐은 일단은 선발에서는 약간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인데 맨시티는 토트넘에 비해서는 경기를 일단 풀어가는 노하우가요. 다르죠. 한 단계 위에요. 네. 얘기했던 이 리듬을 조절하고 호흡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빌드업을 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역습이나 이런 타이밍을 보는 어떤 노하우들이 워낙 좋습니다. 지난 경기 저도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을 봤는데 조금 전반에는 좀 수비진들이 그렇게 좀 뒷공간에서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 정도의 폼으로 토트넘이 만약에 경기력은 괜찮은데 마무리까지 어떤 날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잘 되면 그러면은 맨시티도 뒷공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제가 지금 결장 선수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히 스톤스 선수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톤스 선수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으면 스톤스 선수 들어오면 큰 힘이 되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때는 그바르디올이 들어왔고요. 아케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은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면서 경기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냥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라이프치히전을 경기를 하고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토트넘 선수들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홈에서 풀어가는 그런 경기 어떤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로 그러한 약간의 체력적 변수는 다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선제골을 먼저 넣어야 되는. 시티는 선제골을 먼저 허용하지 않고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 운영을 워낙 잘하고요. 그렇죠.
또 현재 토트넘이 아직은 후반 중반 이후에 체력적인 어떤 변수에 따른 노하우를 극복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먼저 선제골을 허용하거나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끌려갈 경우에는 결국 후반 중반 이후에 더 많이 실점을 그렇죠.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맨체스터 시티가 스쿼드가 뎁스가 많은 높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체할 자원들 지금 뭐 케빈 데브라이너나 마테우스 누네스 정도 제외하면 부상자들이 지금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글리시는 벤치에 있다가 도쿠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뭐 글리시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일부 교체를 통해서 분명히 상황을 또 바꿔줄 수 있는 팀은 지금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보다는 맨시티가 우위에 있다.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고 시티가 조급한 상황에서 라인을 더 끌어올려서 조금 더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쉽진 않다. 쉽진 않다. 그렇지만 재밌는 경기는 또 될 것 맞아. 같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최근의 어떤 수비 폼들을 보면 후뱅 디아스도 좋았을 때 폼보다는 조금 뭔가 힘이 떨어져 있는 느낌? 예, 전체적으로 좀 그런 정도 컨디션으로 보이고요. 결정력이 토트넘이 아주 잘 살아난다. 그러면 약간의 난타전, 정말 낭만적인 난타전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티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죠. 네, 홈 경기고 지금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면 경기 운영 능력을 저는 높게 보는데요. 그걸 보면 시티가 한 수 이긴 것만은 분명해요. 무승부 정도를 가져가도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현실적인 그렇죠. 뭐 물론 무승부를 노리고 들어오는 팀은 없을 없겠지만. 거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마 자신의 철학을 약간의 조정 정도는 할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3 빌드업 체계보다는 3-2 빌드업 체계로 약간 뒤를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맨체스터 시티가 전방에서의 압박이 좋기 때문에 압박 시스템이 매우 좋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그런 1차 빌드업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센터백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는 네. 뚜껑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수비 라인이 보수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토트넘이 빌라전에 셋피스 수비하는 정도의 어떤 피지컬적인 파괴력, 높이, 몸싸움, 그 다음에 대인마크에서의 노하우를 보면 사실 크로스 공격이나 셋피스 상황에서 혼란을 막하기도 토트넘은 지금 막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다. 토트넘은 이제 마무리해서 손흥민에게 얼만큼 지원을 잘해주냐 또는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를 옵사이드나 이런 걸리지 않고 역시 뒷공간을 잘 공략을 해서 골들을 탁탁탁 넣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그러면서도 수비에서는 뭐 비카리오의 선방과 수비진들의 의외의 눈부신 선전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엮여야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의 히든 카드가 사실은 지금 현재 폼으로 보면 토트넘에선 로셀소 선수가 순간적인 공격 전개 또 본인이 공을 운반 이후에 공격 지원 패스 또 순간적인 공격 가담에서의 득점 가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해주냐의 문제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기존의 홀란, 도쿠, 뭐 필 포든 거기에 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알바레스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인 운영을 홈 경기이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만큼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제일 또 안정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입니다. 1월에 뭐 지금 센터백 얘기도 있고 뭐 특히 윙어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사우디 알 이티하드 갔던 셀틱의 제자였던 조타 선수 얘기도 있잖아요. 조타 선수 임대 얘기. 그다음에 센터백들 지금 뭐 토디보 선수 얘기도 있고 또 드라구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1월 이적 시장에 보강이 되면 1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약간의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유럽 대항전 정도 나가는 선에서 보강을 잘해서 이 축구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무르익게 만들자
이런 희망이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팬들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경기도 지고 만약에 웨스트햄도 쉬운 팀은 아닙니다. 웨스트햄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웨스트햄전 이후에 뉴캐슬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연패로 쫙 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축구 방식을 좀 바꿔봐라. 후약승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낭만적인 축구를 하는데 연패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패를 한다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 파괴력, 공격 득점력 중요한데요. 우승을 하거나 결국은 결과를 내는 팀들은 수비가 일단 뒷받침돼야 되고요. 네, 수비.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도 공격 지표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씩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수비가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데클란 라이스 같은 선수의 영입이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에서 중심을 맞춰주고 있고 그러면 꾸역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같은 팀들은 서로 간의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많이 얻어맞지 않고 버티는 팀이 승점을 그냥 야금야금 따고 조금 3점 딸 때도 있고 이렇게 버티는 팀이 살아남는 거예요. 수비 밸런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살아나려면 부상자만 좀 안 나왔다면은 조금 더 올 시즌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를 계속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아쉽고 그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선수들이 그러면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토트넘 팬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또 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팀 걱정할 때가 저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이고 참. 뭐 요즘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보시느라고 아침까지 또 고생하시는 우리 해외 축구 팬들, 네, 즐겁게 보시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딥한 주제보다는 대중적인 주제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아시죠? 네. 네. 이렇게 그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되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을 너무 감사드려요. 참석하신 분. 네, 뭐 행사인 것 같으면 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